달간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총 2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수상한 팀에게는 이 상장과 발표 기회를 드리고 오늘 발표 PT는 기사와 함께 동영상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의료보험 산업에서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이란 아이디어를 낸 서울대학교 조현우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존의 의료보험 산업에서 고객과 보험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험 체계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기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는 의료보험 산업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간략하게 다룬 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간결하게 언급하고 어떻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보험회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건강이 보험의 발동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건강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함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선택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건강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보험 계약에 임하게 되고 결국 이제 고객의 건강에 우려가 있는 고객들이 이제 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의료보험 산업이 레몬마켓화 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보험회사는 향후 지급해야 하는 보상액의 금액이 높아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예상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향이 없는 비교적 더 건강한 고객들은 보험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전 해당 고객의 이제 건강 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나 여전히 고객의 건강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신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부분의 보험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게 되므로 후에는 이제 건강 관리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험회사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역시 보험회사가 이제 고객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고객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보험료의 책정 기준 방안은 이제 고객의 건강과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일상생활 습관이 아닌 나이, 성별과 같은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는 많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 나이는 적지만 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 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 설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제 본인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험회사에게 보냄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받기를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부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MIT 미디어 랩에 의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에 부착하여서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애플의 애플워치, 구글의 구글 글래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상용화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는 핏빗, 직토, 저우본업 등 사람들의 하루 활동량, 심박수,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가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꼽히고 있으며 그 성장세를 보아하니 곧 머지않은 미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 중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피트니스 앤 웰니스, 헬스케어 앤 메디컬 부분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꾸준하고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점차 상용화됨에 따라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건강을 관리하려는 Quantified Self의 트렌드 역시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로 측정할 수 있는 신체 지표들 역시 더욱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혈압, 그리고 이제 활동량, 심박수 등을 측정하였다면 최근에 나온 기기들은 이제 혈당량, 그리고 호흡, 안압까지 측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처럼 웨어러블 기기를 보험업에서 활용한다면 기존의 의료보험 산업에서 발생하였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험업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한 보험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인 오스카라는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회사인 미스핏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고객들에게 하루에 걸어야 할 그런 목표치나 활동량을 정해준 후 이를 한 달에 20번 이상 이제 달성하게 된다면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그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이미 웨어러블을 보험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객들이 웨어러블을 사용함으로써 활동량, 심박수, 이러한 신체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보험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이 자료들의 기초에서 보다 정확한 고객의 이제 건강 정보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km씩 조깅을 하고 건강한 이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이제 예상치 못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습관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좀 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바입니다. 결국 점점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신체 정보들을 입력 변수로 하는 차별적인 보험료 책정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매일매일의 신체 상태에 따른 이제 각기 다른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으로까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잠도 푹 잤으니 오늘은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오늘 하루에 대한 보험료는 1,000원, 다음 날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서 이제 심신의 상태가 미약하여졌으므로 보험료는 1,500원, 이렇게 각기 다른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정보 비대칭이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소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회사 측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고객 측면에서의 이제 시그널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서 고객의 신체 상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고객들 역시 이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이제 책정받아 그것을 부담하게 되므로 고객들에게 역시 보다 합리적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가 제안하는 바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이제 기술이 보험업이라는 금융산업과 만나게 되면서 기술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저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축적되어 있는 많은 양의 고객들의 건강 정보를, 즉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이제 특정 신체 정보와 특정한 질병의 발병 간의 이제 패턴이나 그런 연결고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기초하여서 가장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출해내서 이를 고객들에게 권장하고, 고객들은 이로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고, 보험회사는 이제 고객의 질병 발병의 확률 감소로 인한 보상액 지급의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어 고객과 보험회사에게 모두 득이 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행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은행 없는 은행이 온다를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최하늘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없는 은행이 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은행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최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핀테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스마트폰 뱅킹 이용 건수는 3,099만 건에 이르며 전년 대비 45.5%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의 일평균 이용액 역시 1조 7,9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1.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스마트폰 뱅킹 이용하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저희 생활 속에 저희에게 이미 핀테크는 깊숙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를 보여주는 결과로 이런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에서 스마트폰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46.6%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내 손 안에, 내 주머니 속에 작은 은행을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금융사들이 이런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월마트, 구글, 페이스북 등은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의 고유한 기능도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 전문은행 또한 오프라인 영업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해서 영업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비중은 약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국내 지점의 은행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오버뱅킹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이대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객과의 면대면 채널을 통해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반영해서 그에 따른 오프라인 서비스 또한 분명한 고객의 니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금 더 빠른, 조금 더 쉬운 은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블렌딩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은행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낸 2가지 아이디어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O2O 서비스를 아십니까? O2O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결제를 한 후에 실제 서비스와 물건을 받는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요. 주변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백화점에서 먼저 아이쇼핑을 하고 그리고 결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고객과 그리고 상품, 서비스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개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O2O 서비스에 착안해서 옴니채널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옴니채널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앞에 서 있는 번호표가 너무 길어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셨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간다면 어떨까요? 이런 스마트 창구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창구 예약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로 저희는 그것을 3가지의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세크하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콘비니엔트인데요. 편리합니다. 고객이 대부분의 직장인의 업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업무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은행 업무를 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창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고객이 가장 편리하고 원하는 시간에 가장 편한 시간대에 은행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피션트입니다. 이 스마트 창구 예약 서비스 시스템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은행원과 텔러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언제 있고 없을지를 파악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을 보다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네티브, 능동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은행에 와서 번호표를 뽑고 수동적으로 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은행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 은행이라는 체제 속에 고객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해서 고객에게 그러한 역할이 커졌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인데 그 규모가 방대하며 생성 주기가 짧고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비콘이라는 기술은 신호를 써거나 받는 역할을 하는 블루투스 기반의 양방향 통신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반경 50m에서 70m에 있는 고객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의 실업이라는 어플에서 상용화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와 비콘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일단 수많은 고객들의 패턴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가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이 은행 근처를 지나갈 때 고객에게 필요한, 고객에게 꼭 맞는, 고객이 찾고 있었던 그런 상품을 쿠폰처럼 발송해서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와 비콘을 이용한 기술로도 저희는 세크한 기대 효과를 발견해 내었는데요. 첫 번째로 콘비니엔트, 편리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한다면 고객이 굳이 나에게 필요한 상품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먼저 은행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일단 바쁜 현대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fficient, 편리합니다. 잠시만요. 효율적인 이유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과 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객으로 하여금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은행에서는 고객 이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넥티브, 능동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고객 측면에서 능동적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린 아이디어는 은행 측면에서 능동적입니다.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고객 밀착형인 고객과 누구보다 가까운 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미래금융, 미래은행, 은행의 내일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두 명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멋진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